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고 대선 전국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대선 전국을 향해 가면서도 여전히 전국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묵자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자가 제시하는 한국 민주주의 방향,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묵자가 제시하는 한국 민주주의 방향. 묵자라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가 더 성장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 즉 진짜 중국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춘추시대 수나라 명신의 계량이라는 사람은 백성은 신의 주인이라고 주장했고, 기원전 662년에 주나라 태사 은은 백성을 따르면 나라가 흥하고 신을 따르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에 동양에서는 이와 같이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는 옅어지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르기까지도 서양신에 대한 열정이 한국에서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일부 시대의 착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금의 현 사태는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정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좀비가 된 우리나라 극우 세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비가 된 우리나라 극우 세력. 이들에게는 민족도 국가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맞게 모든 상황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용납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잘한 일은 단 한 가지, 일제를 찬양하고 사리사욕에만 매몰된 무리에게 매몰된 무리들이 세상에 드러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실체와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은 일제를 찬양하고 사리사욕에만 매몰된 무리들에게 이들이 세상에 드러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알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상식을 가진 국민이 할 일은 이 좀비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만든 식민지 사관에 흠뻑 젖어 헤어나지 못하는 무리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대한민국 아니다. 그들이 만든 역사관 때문에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좀비들이 생기게 된 배경은 바로 왜곡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역사도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 바야흐로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대립은 사회 구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존중과 타협을 어렵게 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방해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사회 불안과 일상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전국에는 정치 불신을 심화시켜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 양극화 원인은 누적된, 그래서 체질화된 역사인식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불신이 이에 따라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1세기 한국은, 현재 한국은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한 이념적 대립,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갈등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 환경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은 정보 편향성을 왜곡시키고 가짜 정보 범람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향까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들 수 있는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은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어 정치 불안과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대 당의 주장과 정책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모두 부정되는 감정적 대립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정치 상대방 말은 온통 부정되고 자기 주장만이 옳다는 아전인수적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이 실종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치가 아닌 혼자만의 통치, 즉 억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불신 현상은 역사가 깊습니다. 1945년 해방 후 미 군정 시절부터 미 군정의 순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즉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군인들을 무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지닌 채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자국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통치로 우리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비극을 경험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책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 군정과 함께 저질러서는 안 되는 참극에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불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승만 독재는 4.19 혁명을 불러왔고, 또 윤보성과 장면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정권은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능함을 보여주면서 몇무리의 군인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를 우두머리로 하는 공화당 정권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국민의 인권은 기전이었습니다. 연이은 군사 정권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고 볼 것입니다. 이 과정이 더 심각한 것은 이익 분배의 차별화 정책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독재 정권 하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권의 가치도 중요시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소중히 합니다. 그런데 일제히 대대로 협력하고 독재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은 높은 권력과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었고, 독립운동과 독재에 반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지역과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서 가난이 대물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정의로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 난 말입니까?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온 사회현상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정확한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자부심을 품고 또 K문화가 세계에서 환영받는다는 기쁨 속에서 희망을 품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뜬금없는 윤정부 개헌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지금이 비상시국이란 말입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왜 생기게 됐는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국민의 정치 불신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지역 갈등은 현 우리나라에서는 동서 지역 갈등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한 지역의 정통성 없는 군인 출신 독재자들의 만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은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치 양극화 문제와 국민의 정치 불신은 단기간 내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묵자라면 현 한국 정치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하는 점에서 묵자의 심론인 천지와 명기, 상현과 상동, 전령과 절장, 그리고 겸이와 비공, 비약과 비명 등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헤쳐나갈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자의 처방에 대해서는 다음에 2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 혼란한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해보고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더욱더 나은 진짜 편안한 국민이 편안한 나라로 이끌어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대선 전국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